안녕하세요. 인터뷰하는 이승호입니다. 또 오늘도 또 신해철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서요. 한 두 번 더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지난번에 누가 제일 말을 잘하냐 뭐 질문을 많이 받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신해철님이라고 답을 드렸는데요. 박찬욱 감독님이 예전에 딴지일보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야, 이 신해철은 구라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.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. 그리고 고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가까웠던 서가번 전 비서관님께서 그렇게 추억을 하시더라고요. 유세하는 걸 봤는데, 야, 정말 말 잘하대. 야, 문성근 형도 말 잘하는데, 게임이 안 돼.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근데 그 정도로 말을 잘하는 양반인데, 사석에서는 이제 경청을 주로 하신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이게 정말 대화에 있어서 경청이 얼마나 중요한, 진짜, 말들은 다 그렇게 하지만 쉽지 않거든요. 자기가 말하고 싶어 하고, 떠들고 싶어 하고. 그래서 이분이 보면 막 그렇게 쾌활하실 분 같은데, 알고 보면 굉장히 샤이하신 분이거든요. 굉장히 수줍어하시고.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는 꽤 같이 시간을 많이 이제 보냈다고 할 수 있는데, 그때 이제 진중권 선생이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본인을 인터뷰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었나 봐요. 작가분이 연락을 해서 신해철님 뭐 이런 주제로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? 근데 그 주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지 않으셨나 봐요. 근데 출연은 못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. 그 양반 꼭 한번 만나고 싶은데 내가 이 작가한테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랬어요. 근데 뭐 생각하기에 신해철 정도 되면 나 신해철인데 한번 만나고 싶어요. 밥 한 끼 하죠.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못 하시더라고요. 제가 이제 그때만 해도 저는 이제 진중권 선생님 막 인터뷰를 많이 했고 그런 시절이라 연락을 드렸죠. 어떠시냐. 근데 또 진중권 선생님도 호기심 많고 이래가지고 서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. 그때 이제 같이 밥을 먹고 술을 한잔 마시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두 분이 이렇게 막 형제를 만난 것처럼 좋아하시고 나중에 이제 뭐 친해지셔가지고 서로 이제 방송도 같이 하시고 뭐 그랬었거든요. 제가 또 인터뷰 많이 했던 사람이니까 박찬욱 감독님도 한번 만나고 싶다고 뭐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하셨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못 만나셨을 거예요. 대학교 선후배로 알고 있는데도 이제 시간이 안 맞았을 수도 있고. 근데 그 정도로 되게 샤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모순되지 않습니까? 그렇게 샤이한 사람이 또 말을 그렇게 또 잘한다는 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많이 아쉬운 부분이 또 허지웅 씨 아시죠? 허지웅 씨가 방송도 뭐 요즘 하시고 몸이 좀 안 좋았다가 좋아지셔가지고 방송도 하시고 글도 잘 쓰는 양반인데요. 뭐 그때는 저랑도 뭐 친하고 그래서 신해철 씨가 한국판 성인 잡지 편집장을 맡게 되셔가지고 그때 아마 같이 일할 이제 좀 글 쓰는 분이 필요하니까 저한테 이제 일단 먼저 전화를 주셨어요. 그러니까 뭐 이런 게 있는데 어떠냐. 근데 그럼 저는 인터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참여하기는 어려워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허지웅 씨 어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허지웅 씨 글도 잘 쓰고 굉장히 스마트한 친구니까 같이 일해 보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라고 말씀드렸고, 근데 이제 뭐 허지웅 씨도 저하고 그땐 친했던 상황이니까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뭐 형 이런 신해철 씨가 이런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할까? 그래서 뭐 신해철님 좋은 분이고 같이 작업을 하면 재밌지 않을까? 라고 해서 이제 두 분이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됐거든요. 근데 이제 그 잡지가 뭔가 이제 계약 문제나 이런 게 잘못돼가지고 엎어져가지고 그 잡지 창간이 안 됐습니다. 그래서 근데 그게 늘 이제 신해철님한테는 짐이었던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이 친구를 데리고 계속 밤새 회의도 하고 저기 했는데 책이 같이 안 나오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같이 방송도 하고 친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. 그리고 뭐 허지웅님 결혼하실 때 또 이분이 또 축가를 불렀습니다. 그래 축가를 불렀는데 여기서도 좀 지난번에 첫 회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제 성격 약간은 이게 소극적이고 다가가지 못하는 성격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 때가 그런 때였거든요. 근데 뭐 지웅 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
그런 부탁을 할 수 있는 좀 당당한 성격이라면 당당한 성격인데 저는 그런 부탁을 잘 하기 어려워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좀 친해지기가 어려워. 이 친구는 그냥 부탁 좀 해도 될 텐데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지? 라고 너무 조심스러워 하니까 그래서 저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소개받았던 분들이 더 친해지고 저는 이제 나중에 보면 별로 이제 서먹서먹한 관계가 될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아쉬웠는데요. 근데 그 결혼식 에피소드도 그때 이제 재웅 씨 결혼식 에피소드 재밌었던 게 그때 이제 성당에서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허재웅 씨 입장에서는 결혼하고 정신이 없으니까 성당 연예인 대기실을 마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근데 갔더니 그 뒤에 서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. 내가 어디 있어야 되지? 뭐 이렇게 그냥 우왕좌왕하고 계셔가지고. 뭐 근데 그것 때문인지 자기 노래를 이렇게 좀 이탈을 하셨어요. 축가를 부르시다가. 그래가지고 그걸 한동안 이제 허지웅 씨가 막 놀리고 어떻게 자기 노래를 이탈을 할 수 있냐라고 놀리고 막 이랬는데 나중에 이제 서사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. 정말 내가 들었던 노래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, 그럴 정도로 참 한 사람 그렇게 여러 가지 그렇게 수줍어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걸 사실 생각보다 잘 못하시는 분이 또 남들 앞에 얘기할 때는 정말 구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참 말을 잘한다는 건 또 좀 굉장히 희한한 모순일 수 있는데요. 근데 그거를 이제 신해철 씨 입으로 얘기를 직접 한 부분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이 제일 또 싫어했던 게 그거거든요. 대화를 테크니컬한 차원으로 보면 안 된다. 이렇게 그 사람이 뭘 듣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를 일단 듣고 나면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또 알 수 있고 대처할 수 있잖아요. 근데 대부분 이제 말하는 동안은 남의 얘기를 듣지 못하고 그동안은 생각을 할 수 없으니까 듣는 동안이야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상대방의 저기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신해철님을 통해서도 듣는 게 얼마나 듣는다는 거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알게 됐고요. 그리고 이제 좀 제 성격도 약간은 고쳐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, 물론 너무 나대고 오버하고 뭐 그 사람하고 나 되게 친해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경우에 상대방한테 부담을 줄 수도 있겠지만 너무 그런 걸 안 해도 좀 약간 서로 이제 친해지고 이러는데 좀 벽이 생기지 않을까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. 신해철님의 얘기를 더 듣고 싶어가지고 신해철의 쾌변 독서 2를 만들자는 제안조차 못하고 그런 일을 맞아가지고 굉장히 후회한다고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좀 더 들이대는 성격이 되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. 지난번에 약속을 드린 게 다음번에 얘기할 땐 더 재밌는 얘기를 드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밌는 얘기는 못 된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. 정말 다음번에는 재밌는 얘기를 더 재밌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